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깨비쌤, 이제 교육 네. 3대 뉴스, 뭐 기억에 남는 뉴스들 뭐가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초등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당분간 큰 3대 그 이슈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초등 늘봄 학교 도입. 그죠, 늘봄. 네. 이게 경기도는 3월자로 전면화됐고 전국은 9월 1일자로 2학기에 전면화됐는데 네. 최근에 학교에서 이 늘봄 학교 때문에 용어 정리도 안 됐어요. 근데 초등에는 방과후 학교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오후 돌봄. 초등 아이들을 6시, 7시까지 데리고 있는 맞벌이 부부나 뭐 그 한부모 가정이든 교육급여 이렇게 가정을 돌보는 돌봄 문화가 학교에 있는데 돌봄 교실이 저희 둘이 있고 방과후가 있는데 1학년 이게 이름이 늘봄학교로 통일되면서 엄마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늘봄이 1학년, 2학년 맞춤형 늘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늘봄학교는 뭐고 돌봄학교는 뭐고 방과후는 뭐고 헷갈리시니까 무조건 신청서만 주면 다 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봄은 신청을 안 하시고 늘봄학교를 4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늘봄학교가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를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를 삼키겠다 점점. 왜냐면 늘봄은 또 무료를 표방했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그러고 또 교실은 또 계속 부족하고 이 정규교육이 늘봄학교 때문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가 지난달에 우리 했던 AI 교과서 네, 그렇죠. 이 교육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학교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하는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정책으로 유도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I가 교과서라는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온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뭐 사교육 업체에서 하는 요새 아이스크림 홈런 뭐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엘리하이 이런 게 훨씬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AI 교과서보다. 아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AI 교과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학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 자리는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지속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올해 24년으로 생각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초등은 IB 프로그램 학교랑 22 개정교육과정의 시작. 그렇죠. 네, 그게 이제 25년 올해는 개정교육과정이 3, 4학년까지 확대되거든요. 개정교육과정이 1, 2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체제의 영역 자체를 다 뒤집어놔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 IB하고 좀 많이 닮은 꼴이 되기도 하고 3, 4학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요게 조금 교육적으로 학교나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어쨌든 교육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또 굵직굵직한 것들은 정책의 변화, 정책과 어떤 그 교육감과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자꾸 변화를 맞이하는 게 이제 내 네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맞아요. 의해서 좌우되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정말 좀 너무 밀어붙인 경향이 있고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밀었을 때 학부모들조차
왜 이걸 다 왜 그렇게까지 이걸 누가 원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제 교육부가 나 할 거야 하니까 이게 되는 것도 보면서 교육 정책만큼은 이게 진짜 이렇게 그거에 맞물려서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3대 뉴스 타당하게 선생님 뽑으신 것 같아요. 뭐 급하게 뽑으신 것 같긴 했는데. 네네, 급하게 뽑았어요. 3대 뉴스 좀 이슈가 제일 컸었던 것들을 잘 뽑아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노래를 좀 듣고 편하게 얘기하려고 해서 우리 3대 뉴스 간단하게 듣고 노래 하나 들을게요. 우리 네. 어떤 거 들을까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추천해 준 곡이에요. 네네. 안예은의 추랑. 이게 네. 곡이 되게 웅장하고 새로 출발하는 뭐 힘을 갖고 출발한 이런 곡인데 1학년 친구가 그걸 저한테 하나 소개해주고 네. 매일 체크해요. 잘 들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꼭 신청해서 귀엽네요. 네, 들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인의 추랑 듣겠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군요. 네. 이제 다음은 우리 이제 구라쌤의 3대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구라쌤은 어떤 뉴스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예, 우리 깨비 선생님도 꼽은 건데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가 네. 워낙 학교 현장에 주는 파급력, 네. 그다음에 그것이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은 거라 되게 하여튼 제일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여하튼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 뭐 이 정도로 내부적 이제 교재, 법률이 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이거를 25년 올해 어떻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선택권을 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GPT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그쵸. 올해 24년에 들어온 거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로도 사용되고요. 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해서 생기부를 작성하는 용으로도 네네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다 가능하게 적용, 됐고 네네. 문제는 교육청이 그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가보면 이 GPT를 이용해서 생기부를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연수를 해줘요. 근데 뭐 대학에서 그거 걸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학은 그런데 대학은 예, 걸르겠는데 교육청은 전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되고 기록을 해도 되고 그것도 그걸 연수해서 위험한데. 그냥 하거든요. 네, 교육청 네. 주관 연수해서 그러면은 교육청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앞으로 2, 3년이면은 네.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다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24년에는 시작이지만 25년, 26년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무척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되게 격렬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에는 뭐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의대 정원을 저렇게 늘려놓은 게 네네네. 그죠. 교육 이게 전반에서. 계속된다라고 이 정원 확대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초, 중등 교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의대를 지원하게 되는 학교로의 이제 의대를 지원하기 좋은 학교로의 학생 이동. 입학,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되게 그런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외로 초, 중등 교육의 정상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력 구조, 인적 구조의 뭐 균형 여기에 부작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의대 정원 문제가 저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이
대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 네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좀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의 입장과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사회 전반에 관련돼서 영향을 확실히 중학교는 더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하신 대로 의대 정원 문제는 뭐 오히려 의대를 내년부터 더 줄이거나 안 뽑을 수도 있다. 저 감당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안타까워요. 이게 왜 그거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또 이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교과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과 맞물려서 챗GPT도 괜찮아. 교육에 무조건 써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검증이 엄청 필요한 건데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점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네, AI로. 리튼에 네. 생기부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참 그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이 워낙 챗GPT를 많이 쓰니까 그걸로 썼는지 과제 그거를 그 일치도를 그걸 검사하는 것도 생겨난 학교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광범위하게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진짜 좀 논의도 필요하고 맞아요. 네, 올해 진짜 많이 확대된 것 같긴 해요. 학생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라쌤 이야기 이제 들었는데 노래 들을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선생님? 네, 이건 역시 누가 추천해줘서 네. 이창섭님의 천상연이라고 하는 노래. 이창섭? 이창섭, 네. 천상연. 네. B2B 이창섭. 네, B2B 얘기하는 거죠? 네, 전과자로 엄청 인기가 많던데 전과자.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학교 이야기 개비쌤과 이야기 나누며 교육에 한 걸음 다가가요. 우리 학교 이야기 배움이 있는 교실 아이들이 꿈꾸는 교실 함께 만들어 봐요. 우리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 우리 교육 우리 아이들 선생님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요. 우리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 이야기 저는 이제 저희가 30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팟빵에다가 1화부터 30화까지 쭉, 그러니까 저는 약간 누구 들으세요라기보다는 기록용.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우리가 하고 있어를 했는데 누가 들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왜 들으시는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봤어. 가장 조회수 높은 거. 그랬더니 서희초 192회가 된 서희초. 그리고 그러면 교사들이 좀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서희초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높았던 건 저희랑 이제 비슷한데 디지털 교과서. 네,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교육 돌봄. 이렇게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이게 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서희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쭉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를 교육 환경들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교사 인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또 의미가 있었던 지난 교육의 뉴스들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교육 공감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때 저희들이 이제 여러 이슈들을 다뤄본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여러 가지 꼭지들을 다루고 또 보니까 했었던 꼭지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의미 있는 있고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30화까지 될 줄 몰랐지만 30화를 찍었다. 와,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오래 이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맞을 건데 오늘 이제 소감 정리하면서 맞춰볼게요. 우리 구라쌤 어떠세요? 네, 30화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교육 문제가 더 이상 별로 할 얘기가 없네 라고 하는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나 논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쟁점이나 논란은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추진할 때 거기서 쟁점과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은 순리대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순리를 힘으로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제발 좀 교육 현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큰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깨비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도 시작할 때든 어쨌든 교육을 기업화하는 거, 사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일들을 되게 없애야 하고 뭐 줄여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경력이 31년, 2년 되는데 점점 더 그 자본의 힘이 학교를 너무 많이 삼키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전 특히 뭐 늘봄도 시작은 아름다우나 진행되는 과정은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AI 교과서는 물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사회에 나가서 가르치는 거,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원칙과 진실과 이런 정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여야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가르칠 여력이 없죠. 여력이 없고 아이들이 뭐 계엄 트라우마로 맨날 그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아파트 뭐 윤석열이 계엄 오케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그런 사회적인 과한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게 내면을 탐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했었던 빼꼼쌤이 생각이 나고요. 빼꼼쌤이 어쨌든 같이 얘기해서 시작을 했었던 게 되게 여러 가지들 얘기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교육이 너무 이렇게 바뀌고 있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방송을 만들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어떤 교육감이나 뭔가 정책과 방향에 휘둘리고 있구나. 우리 교육이 이게 정말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교육보다는 바뀔 수밖에 없는 이제 저의 최근 또 이슈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막 도입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마 또 바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전면 도입이 내년이라서 올해라서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제 노래 드리고 저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교육에 관한 이야기해요. 교육공간
교육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육공감 교육공감 함께 모여 교육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육공감 교육공감 여기는 교육공감 함께 이야기해요. 학교와 교육 속 고민을 나눠요. 사이다 같은 솔직함 학부모 사이다가 있어요. 깨비쌤 코라쌤 고민 속에 빛을 찾아요. 교육공감 우리 마음을 모아 아이들 미래 위에 길을 열어가요. 함께 공감해요. 희망의 소리로 때론 답답한 학교길 걱정이 쌓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내일 위해 교육공감 우리 마음을 모아 아이들 미래 위에 길을 열어가요. 함께 공감해요. 희망의 소리로 교실 안과 밖에서 고민도 많지만 학부모 사이다와 깨비쌤 코라쌤 함께라면 우리의 교육공감 힘이 되어줄 거야. 모두의 목소리 담아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교육공감 당신 곁에 있어요.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선생님